저기 강릉시를 뭐 시민이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시정을 잘 하시면 좋죠. 인허가 조건 같은 걸 좀 규제를 좀 완화하고 예. 그러시면 좋지. 웬만한 민원은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릉 아파트 값도 문제가 있는 게 실 소유 이렇게 시민들이 신청을 해갖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당첨이 되는 것 같아요. 주차비를 공유 이 앞에 시장 주위에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숙박 시세는 너무 비싸요. 이쪽에 호텔도 좀 비싸잖아. 젊은 애들 자기는 비싸잖아요. 실적 콘도 같은 걸 설치하면은 우선 인원이 밀집해요. 그리고 여름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너무 숙박비가 비싸요. 로타리가 돼 있는데 그 로타리가 원래 그 정체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호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일자리 유치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강릉 처음에 들어올 때도 도시가 좀 많이 안 이뻐요. 네, 다른 대도시는 진입하는 데가 되게 좀 화려하고 이쁘거든요. 근데 강릉은 좀 관광지 치고는 좀 초입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천혜 관광지인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뭔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으로 뭔가 기반이 되게끔 실현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양관광도시 속초에 걸맞는 해양 레저 관련된 인력들의 활발한 지원 또는 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많고 없는 사람은 아주 없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속초가 살기가 곤란한 사람들을. 그리고 저 부모도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엄마 없고 애들만 있는 아들, 그런 아들도 협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더 좋고. 저희는 이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 공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못했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출산 앞두고 저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일단 속초에서 첫 번째로 일단 분만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산후조리원이 11월 달에 지금 예정은 돼 있더라고요. 네, 예정은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땡기진 못하더라도 확실하게라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시사반장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을 모셔서 당선인들이 갖고 계셨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강릉시장과 속초시장 당선인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시장님 일단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당선의 기쁨을 많이 만끽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8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방 VCR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이 바람을 들으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민선 8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시민분들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라는 명칭이 강원 자치특별도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됐죠. 그
그래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새 이름 그리고 또 새로운 지위로서 내년 6월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될 텐데요.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뭔가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서 그 효과를 우리 지역에서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과 계획을 아마도 마련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속초시장 당선인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네. 물론 이제 시행은 뭐 한 1년 후에 이제 시행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시행이 됐지만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우리가 시행이 될 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의미로는 재정의 확충이라든가 네. 또 권한이 강원도의 권한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네. 규제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강원 발전을 좀 저해했던 여러 가지 그 규제 법안들, 예를 들자면 접경 지역 규제라든가 예. 아니면 상수원 보호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립공원 이제 규제라든가 우리 중촉 규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네. 이것을 이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변경하거나 또 중앙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우리 강원도가 또 18개 시군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또 18개 시군에 각각의 어떤 특장점이 있는 것은 특장점으로 또 승화시키고 해나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변방으로 소외받고 홀대받는 강원도가 네. 또 우리 18개 시군이 영동 지역이 정말 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인근 18개 시군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님하고 잘 협의하고 합의해서 네.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을 좀 특화해서 네. 18개 시군 중에 좀 관광 산업 중에서는 마이스 산업과 연계된 관광 산업을 좀 준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설악동 같은 데는 네.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는 데가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뭐 층고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경관 문제라든지 네. 교통 문제라든지 지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층고 문제 같은 것을 갖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높이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을 좀 잘 우리가 협의하고 합의하고 만들어내서 이것을 관철시키게 되면 그 지역에 맞게끔 좀 쉽게 얘기하면 투자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우리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했던 어떤 그런 법이라든가 조례를 우리 강원도에 아니면 또 강원도 내에서도 18개 시군의 맞춤형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강릉시장 당선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특별자치도 연계해서 우리 강릉시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구상하고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정말 환영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또 간절히 바래왔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별자치도 법령을 보면 23가지 조항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실제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당장 이로운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근거법이 생겼다.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민이 됐다. 이 정도의 이제 근거법률이 생겼다고 보면 되고요. 제주도 이제 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보면 16년간 법조항을 4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 400개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러한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18개 시군 그리고 강원도가 추구하는 우리 발전 방향에 따라서 각종 규제 완화 또 권한 이양, 위임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부처와 이제 서로 상충되고 부처가 해왔던 행위를 이제 우리한테 이관해 주는 일들이라서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특히 우리 강릉도 이제 문화재 아까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공원, 환경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지 않다 보니까 도시 면적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적정하게 정할 수 없어서 아까 우리 속초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듯이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네. 또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일단 인프라를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 특별자치도에 앞으로 생겨날 법안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각 시군도 아마 TF팀을 꾸리겠지만 저희도 저희 강릉에 맞는 법률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한 1년간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이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고요. 예.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또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우리 18개 시군이 그동안 이제 이 강원도라는 이 좀 제한된 구역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풀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아마 따라서 각 시군 단체장님들도 또 그 뜻에 따르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기대가 큰데요. 이게 보면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가 많이 되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이 경제적인 이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있어야 사업도 하고 어떤 복지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재정 확보 수단.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국세하고 지방세가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8대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지방세 구조를 8대 2 정도로 이렇게 통칭 얘기하는데 이 비율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차제에 꼭 우리 강원도가 좀 이제 제주도보다는 지금 한 15, 16년 늦었다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 걱정보다는 오히려 제주도가 했던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여 나간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가 정착을 하면서 많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오히려 더 우리가 좀 알맹이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앞서서 우리 강릉시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8개 시군이 함께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두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곳에 해당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속초하고도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릉에다가 강원도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약대로 강원도 제2청사가 강릉에 지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장 당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는 신설이 아니라 승격입니다. 지금 한동해 본부를 승격한다. 그동안 이제 한동해 본부, 이제 강원도청 한동해 본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2청사로 승격하겠다.
기존 한동회 본부는 총 4과에 3개의 사업소가 있고 24개의 담당이 있으면서 154명이 근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좀 요구하는 강릉시 입장에서 이제 김진태 지사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부지사급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해양, 또 북방물류, 철도, 교통, 문화관광, 투자, 유치 정도의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저희 강릉시의 생각이라서 또 저희 인수의 생각이라서 오늘 도에다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대단히 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 관계관과 김진태 이제 지사 당선인께서 좋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질문이 이제 어쨌든 간에 강릉시와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속초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 시절에도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아까 우리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VCR에서도 영상에서도 시민들의 의견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문제 그리고 또 도심지 개발에 있어서 이게 너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속초시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이 규제도 해야 되고 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 8년간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민선 6기 때 시장을 했고 7기 때 이제 제가 실패를 하고 8기에 이제 다시 이번에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 저한테 오는 공격 중에 가장 이제 센 공격이 이제 난개발의 주범. 뭐 이런 표현을 해갖고 지난번에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선거 방송 토론회 할 때 상대 후보가 저를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이제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 속초시가 그러면 뭐 복마전인가? 뭐 이게 질서 없이 가는 건가? 이거 아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오늘 이제 시사반장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저희 인수위에도 고민하고 했는데 이제 난개발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물으면 그건 속초시는 난개발이 아니고 법정 개발을 했는데 법에 맞게끔 개발을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이게 밀려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소음이다, 분진이다, 교통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혼잡스럽고 피곤하고 또 이제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좀 개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에 우리 강릉시장님도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법에 어긋나게끔 인허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문제지만 해당 지자체장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법에 안 맞게 개발 인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난개발의 주범이 아니고 법정 개발을 했는데 왜 이런 어떠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안점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서고속철도의 국가재정 확정이라든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가 또 동해 북부선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속초를 아니면 그 영동 지역 강릉 속초 양양 이 중심을 축을 두고 이런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영동 지역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고성서부터 지금 속초, 양양, 강릉 인근 6개 시군이 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속초가 좀 아주 급물살을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 때문에 어떠한 매력? 그러니까 서울에서 최단거리에 올 수 있고 우리 속초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 이 정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와는 좀 비교한다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토지 면적이 일단의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속초시는 60%가 또 국립공園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이 산바다 호수 온천을 한 10분 이내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아주 매력 있는 도시로 지금 속초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 오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우리 속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역사성이 좀 짧습니다. 강릉이나 양양, 고성보다는 우리 속초는 한국 전쟁 이후에 급 성장된 도시다 보니까 도시 발전 계획에 조금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미리 좀 준비하지 못한 경관이라든가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다른 도시만보다는 좀 저희가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역사가 짧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잠깐만요.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난개발이 아니다. 법정 개발이다. 법에 따라서 개발했을 뿐이다. 다만 속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다 이제 한 말씀을 덧붙이신 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을 하셨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해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제가 좀 길어졌는데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속초시의 미래 20년, 30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라든가 경관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는 한 7, 8년 동안에 이 투자자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하는 데 주안을 뒀다면은 지금부터는 속초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밀착형 어떤 그 불편함을 풀어주는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그래도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분들께 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대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그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교통 문제가 좀 굉장히 지금 혼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를 요번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해결점을 찾고 또 대형 건축물 인허가 할 때 교통 영향 평가를 아주 좀 치밀하고 촘촘하게 좀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속초시에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지적이 됐고 그걸 해소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이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관해서 강릉시에서도요 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정 뭐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옥천 오거리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로타리가 이제 처음 이제 신설되고는 상당히 이제 교통 체증도 유발하고 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애로 교통을 더 뭐랄까 체증이 되게끔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시민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꾸 피해 다니다 보니까 우회도로 오거리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좀 보려고 하니까 요즘 이용하시는 분은 잘 되고 있다. 또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계속 이 흐름으로 간다면 진짜 오히려 문제가 없는 로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주말에 여러 가지 이제 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내비게이션을만 이제 이용해서 강릉을 찾는 분들한테는 그 시간대는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평일에는 크게 이제 밀림 현상이 없어서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또 아직까지 그렇게 정체되는 현상이 없는데 다시 돈을 들여서 뜨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많아서 요즘 이제 의견 수를 좀 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괜찮다는 의견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저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였죠. 예. 공약인데 네네.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네.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요즘 이제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네. 시민들의 의견과 또 교통의 흐름을 보고 네. 결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공약을 뭐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공격 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릉시장 당선인께서는 이게 뭐 시민 불편함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공약대로 이행하려다 보면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다가 또 사용해서 재정상의 문제를 가져오기 제가 때문에 공약한 건 오고리 로타리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소하겠다. 근데 그 해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없애서 과거의 교통신호 체제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중앙시장을 들어가는 입구를 좀 더 달리 한두 개를 더 만든다든지 또 지금 일방 통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2개의 도로를 다시 보완해서 다시 어떤 방법을 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타나지 않게 했다가 다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그러면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급적 돈을 덜 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라도 탄력적으로 시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게 아마도 우리 강릉시장 당선인께서 갖고 계시는 이 공약 이행에 관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제 공약 전부를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의 다 약속대로 지킬 건데 제가 선거 때 봤던 그 현상과 지금이 나타나는 현상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분께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셨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그 강릉시나 속초시나 강릉시의 이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데에서는 두 지역의 생각이 또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는요, 이 후보 시절에 내세우셨던 공약을 익히 들어 알고 계시지만 이제 실천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신들이 내세우셨던 이 경제 공약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실까 대표적인 거 경제 공약 하나에 대한 실천 방안을 두 분께 한번 한 분씩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강릉시장 당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공약한 가장 큰 덩어리는 일단 항만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관광축으로 관광 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항만건설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또 지역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지방 자립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 약 일반 회계만 보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15%는 우리 인건비 주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이 80%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뜻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또 정책을 펴려면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인구 증가의 네 가지는 어쩌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기업 유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장이 되면 일반 행정은 부시장한테 맡기고 시장은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간 민선 1기에서 7기까지 오면서 그러면 기업 유치에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노력하셨죠. 전력을 다해서 예. 노력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뭐냐? 판매처로부터 접근성과 물류비입니다. 근데 우리 동해안 끝에 있는 우리 강릉의 입지로서는 제일 큰 판매처에 수도권과 중부권 또 남부권 나눠보면 2,500만, 2,500만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여기와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 감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물류비 회사 부담 입장에서. 때문에 기업체들이 강릉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 매출액의 물류비 포지션이 상당히 크고 그 물류비는 곧 원가에 계산되기 때문에 네. 판매 경쟁에 있어서 똑같은 제품이라면 1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서 하는 것이 판매에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해소 방안은 네, 그래서 그 접근성과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지난 세월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강원도 영동 지역은 대부분 이 시민들께서 바다를 관광 자원으로만 보십니다. 네. 근데 저는 산업 자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만을 만들어서 꼭 수출하는 기업, 국내 판매 내수 시장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의 대분류를 다 나눠보면 약 70%가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 수출 기업 중에 일부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면 일단 수출하기 편한 항만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평도, 동해도 항만이 있고 삼척도 항만이 있다. 특히 북평 항만이 있는데 거기에 산업부지가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 됐다. 네. 과연 강릉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유치하려고 하는 공장들은 다 미니멈 단위 5만 평에서 10만 평, 많게는 30만 평, 어쩌면 50만 평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 3,000평, 2,000평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평에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는 2,000평, 5,000평, 채 10,000평도 되지 않게 이렇게 다 나눠놨기 때문에 네. 수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항만, 복합 항만인데 일부는 컨테이너, 네. 일부는 벌크를 넣으면 이미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컨테이너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체들, 수출 기업체들, 네. 또 벌크 항만으로 원자재를 갖고 와서 펠렛이나 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 이제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것이 만약 가능해지면 일자리가 늘고 또 일자리가 늘어서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 경기도 좋아지고 지역 경기가 좋아지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도 도움이 되니까 자립도도 좋아지겠죠. 예. 또 인구 증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하여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과거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상당 부분 시민들께서 과연 될까라고 의문을 가졌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만이 우리 강릉이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루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의 미래는 뭐 또 여러 가지가 경제적인 그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동서고속철도의 조기 착공과 완공, 네. 그에 따른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속초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속초가 아닌 어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속초로 만들어가는데 저는 주안점을 둘 겁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동서고속철도는 30년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우리 네. 강원도에. 제가 민선 6기 시장 시절에 2015년 정확하게 7월 28일 날 시작을 해서 2016년 7월 11일 날 국가재정 확정 사업으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첫 삽을 못 두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때 당시 국가재정이 2조 한 4천억으로 우리가 추산을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와서 한 2조 6천억,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요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강원도 공약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네. 그 으뜸이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완공이셨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인 4월 8일 제가 인수위 사무실을 가서 기회를 가져서 대통령께 직접 부탁을 올렸고 또 대통령께서 답을 하시기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밀고 나가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과 우리 강원도지사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우리 속초로 놓고 볼 때 이게 집권 여당으로 간 게 27년 만이더라고요. 네. 이런 이 아주 좋은 이 호기를 아마 강릉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를 우리 지역의 그 큰 프로젝트,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결정적 계기로 보고 1년에 한 5천억,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이제 수반되는데 뭐 여기서 특정 인물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획재정부, 기재부 지금 네. 예산실장도 우리 강원도 출신이 지금 들어가셨고 네네. 또 이런 국토 주변 여건이 너무 좋다. 좋죠. 예. 인맥이 지금 라인업이 지금 예. 구성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초시의 가장 그 핵심 지금 사업인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완공에 방점을 두면서 준비는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해서 국비를 차질 없이 받아들이고 해서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끌고 나가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역세권을 개발하고 또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기초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울을 기점으로 전부 남북의 축으로만 철도망이 돼 있었습니다. 네. 남북의 축으로만 서울을 기점으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를 대전 이거를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춘천, 속초까지 연결되는 이 동서의 축으로 가게 되면 아마 국가 균형 발전 내지는 북쪽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아주 단초가 되는 그런 출발점으로 보고 네. 준비를 좀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당선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요.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나머지 못다한 질문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두 분 모셔서 한번 여쭤보고 또 듣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당선인들께서 출범을 앞두고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부터 합니까?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김홍규가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께 드린 공약 사업을 어떻게 하든 완수해야겠다는 사명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렵게 생각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인구 증가까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단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강릉을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강릉을 물려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속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의 성원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속초시의 민선 8기는 우리 속초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속초시 의회를 존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속초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속초시를 위해서 시정 구호도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속초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사반장 또 우리 진행자 네. 진행하신 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속초 그리고 강릉 그리고 속초 시장 당선인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속초와 강릉과 속초 시장 당선인과 함께한 오늘의 시사반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